유리창을 두드리는 오후 햇살, 커피잔이 미묘하게 떨리는 소리. 그 사이 숨죽인 두 사람의 숨결만이 공간을 채운다. 두 사람의 손끝, 떨리는 눈빛,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얼굴을 천천히 잡는다. 정연아, 그 아이 하은이 내 딸이지? 맞아요, 도연 씨. 그 아이 당신의 딸이에요. 그 순간 30년의 세월이 무너졌다.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위로 떠오른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여의도 중심가에 자리한 하나코퍼레이션 본사. 회의실 공기는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직원들의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죠. 그 중앙에는 이도현 회장, 한국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거대한 인물.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가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지만 공정한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발표자, 마케팅팀 지원자 이하은 씨 들어오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울리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 그러나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부서 신입 지원자 이하은입니다. 그 순간 도연은 무심코 그녀의 이력서를 넘겨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묘한 전율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름 박정연. 그는 한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마스크 속에서 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박정연,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30해 전 비오는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의 손을 뿌리쳤죠. 미안해요, 도연 씨.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진 듯 아파왔죠. 그는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세요. 하은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조금은 떨리고 있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또박또박 이어갔죠. 이도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순간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 집중할 때 입술을 깨무는 습관.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단지 같은 이름일 뿐이겠지.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고 하은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순간 그는 이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하은의 미소 속에는 분명 과거의 그 따뜻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도연은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흔들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음 순서를 부르자 하은은 깍듯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은의 생년월일을 본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멎었습니다. 태어난 해, 정연과 헤어진 그 해. 도연의 시야가 아득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폭풍처럼 뛰고 손끝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연의 딸이라면 아니, 혹시 내 딸일 수도 있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들려오는 다른 발표자들의 목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한 이름에, 한 얼굴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도연은 퇴근 후에도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하은의 이력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죠. 정연아, 정말 내가?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대학가의 골목길, 정연이 우산도 없이 서 있던 모습.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죠. 우리 같이 도망치자. 어디든 가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절 버릴 거예요. 그때 그녀가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도연은 그 이후로 다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만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세심하게 쌓아 올린 냉정함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정연, 너는 나를 잊었나? 나는 아직 그날을 잊지 못했는데.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은 씨, 대체 넌 누구의 아이인 거지?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진실이 맞다면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밤 서울의 불빛 아래서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이름이 다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이도연은 여전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잔잔한 빗소리가 흘러내렸고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기억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탁자 위엔 조명이 비추는 하얀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이하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온종일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은. 그 아이가 혹시 정연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고통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빗소리가 그날의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28살 그 시절의 자신이 눈앞에 또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도연은 그저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집안은 어려웠고 창업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작은 회사의 영업을 맡았죠. 그의 낡은 정장은 언제나 구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런 도연에게 박정연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정연은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고 단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에게 미소로 말했죠. 도연 씨, 당신은 언젠가 꼭 성공할 거예요. 난 믿어요. 그 말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도 그녀의 그 믿음 하나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의 아버지는 지역병원의 이사장이었고 그는 딸이 가난한 청년과 엮이는 걸 수치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정연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이도연 씨. 정연의 아버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정연 곁에 서는 일은 오늘로 끝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우리 집 딸을 줄 수는 없소.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지만 정연을 사랑합니다. 평생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끝내 벽에 막혔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 가문을 망칠 거요. 그 말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은 도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몇 번이고 찾아가도 항상 문은 닫혀 있었고 그녀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당신과의 사랑은 내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길은 이게 전부인가 봐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 편지를 읽던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 비를 맞으며 길 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그날 이후로 사랑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녀를 잃은 뒤 그는 무섭게 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모든 감정을 일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는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거대 그룹을 세웠고 세상이 그를 이 시대의 신화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빈자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그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 책상 위의 종이 위로 손끝이 닿았습니다. 이하은, 어머니 이름 박정연.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혹시 내가 정연의 아이라면 그럼 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지? 그의 눈동자에 빗물이 반사된 듯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급히 눈가를 훔쳤지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회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비서, 오늘 하루는 그냥 정리합시다. 내일 아침 회의는 취소해요. 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냥 옛 생각이 좀 나서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연아, 너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고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흩어지는 빗소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세월을 거슬러 그에게 답하듯이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잘 살아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 모를 평온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어. 그 아이가 정말 정연의 딸인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긴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한 남자가 잃어버린 과거를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한 모습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회장실 안으로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이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에는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엔 하은의 이력서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죠. 그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비서, 잠깐 들어오세요. 잠시 뒤 조용히 문이 열리고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밤을 새운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비서, 한 사람에 대해 알아봐야겠어요. 신입사원 이하은 씨입니다. 네, 어떤 부분을 조사할까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특히 어머니 박정현 씨에 대한 정보. 단, 조용히 움직이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비서는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도연은 창가에 서서 오랜 시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푸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시 그냥 착각이라면.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주민기록표, 신상명세서, 각종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박정현 미혼모. 현재 경기 남부 작은 서점 근무. 남편 기록 없음. 딸 이하은. 생년월일 1998년 5월.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숫자 하나, 그 날짜 하나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정연이 마지막으로 울며 떠났던 바로 그 해. 도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숨을 고르며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럼 하은은 내 딸인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30해가 흘렀는데 이제야 알게 되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이 이제 한 젊은 여인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열렸지만 도연은 단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숫자를 설명하고 그래프를 넘겨도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린 안건 중에 그만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괜찮아요. 그냥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어요. 차 안에서 도연은 손에 쥔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박정년 경기 남부 작은 서점. 그 몇 글자에 수많은 추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주소로 가주세요. 천천히.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정년과 함께 걸었던 골목길, 버스 정류장, 그가 기억하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도심에서 한참 벗어나자 조용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린 서점이 보였습니다. 봄날의 책방. 그는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단 한 번만 보면 돼.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책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창문 틈새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서가 사이에서 누군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의 단발머리, 그 뒷모습은 세월을 거슬러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박정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입술을 떨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짧은 시간, 그러나 긴 세월이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사이 그들의 눈빛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과 묵혀왔던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아온 거예요? 미안해. 너무 늦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정연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점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정연아, 그 아이 하은이 내 딸이지?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도연 씨. 그 아이 당신 아이예요. 그 순간 도연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은 내 딸이. 그의 목소리는 숨처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점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세월의 끝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점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책장 사이로 부드럽게 흩어진 햇살이 먼지 입자 위에 내려앉았고 그 사이에 서 있는 두 사람, 이도현과 박정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고 도연의 목은 타들어가는 듯 말라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정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 했습니다. 정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그 눈빛 그대로예요. 그녀는 한숨처럼 중얼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서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응.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어요. 조용히 책 사이에서. 그녀의 말투엔 평온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엔 세월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연아. 하은이.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은이가 내 딸이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은이는 당신의 아이예요. 순간 도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그대로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여인이 흐릿하게 보였고 심장 속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이 폭발하듯 밀려올랐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이미 미국으로 떠났고 내 부모님은 절 철저히 막았어요. 정연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야 알았어요. 내가 아이를 가진 걸. 그때는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나 혼자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에겐 알 권리가 있었잖아. 정연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인생까지 망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때 당신은 이제 막 회사를 시작하려 했잖아요. 나는 당신의 발목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그의 손등을 따라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연아, 내가 그때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정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잖아요. 두 사람은 서점 한켠의 작은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아무도 커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잔을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은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왜? 그 애는 당신 없이도 잘 자랐어요. 그 애의 세상에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면 모든 게 흔들릴 거예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하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면접 자리에서의 또렷한 눈빛, 자신의 말에 집중하던 진지한 표정. 그 아이가 내 딸이라니. 그의 손끝이 서서히 조여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에겐 말할 권리가 있어.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도연 씨, 난 그 애가 혼란스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애에게 당신은 회장님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너무 잔인해요.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 몇 장이 서점 문턱을 넘어 흩날렸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두 사람의 사이에는 여전히 묵직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당신이 아직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단 게. 그녀의 말에 도연은 눈을 들었습니다. 정연아, 난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다만 너무 늦었을 뿐이야. 정연의 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게 벌일지 선물일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도연은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지.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에게는 말하지 않을게. 그 애가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겠지.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고마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정연은 서점 한가운데 서서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친 순간 세월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가에는 미묘한 온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연아,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그리고 하은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늘은 맑았고 그의 마음엔 오래 묻었던 그림자가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점에서 정연을 만난 그날 이후 그의 생각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회장님이면 충분해요. 그 문장이 도연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그 말이 귓가에 울렸고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옳은 걸까? 책상 위엔 하은의 인사 기록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하은의 이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하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죠.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조심스레 들어온 사람은 최비서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은 씨를 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공식적인 면담이라고 전하세요.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가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만큼은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마주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이하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또렷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회장으로서의 냉정함보다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직 많이 배우는 중이에요. 부족한 게 많아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요. 노력은 결국 사람을 빛나게 만들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면접 때 어머니 이야기를 했었죠. 하은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늘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요. 대단한 분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질문에 하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몇 번 물어봤지만 항상 다른 얘기로 넘어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속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바로 나야.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끝날 텐데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가 결국 삼켜졌습니다. 대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께서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런 분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하은 씨도 아주 성실하고 똑똑해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따뜻한 눈빛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이렇게 내게 다정하지? 면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 말에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도연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단 하나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의 가쁜 숨소리. 그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펜을 올려놓자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다. 넌 이미 내 삶의 이유다. 그는 글을 다 쓰고 난 뒤 잠시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짧았지만 그 안엔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사랑. 도연은 조심스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는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비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회장님. 이 편지를 내일 아침 하은 씨 책상 위에 조용히 두세요. 보낸 사람은 표시하지 말고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연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하은은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없음.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순간 머릿속에 스친 기억. 면접장에서 회장이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갑자기 마스크를 벗던 모습. 며칠 전 사무실에서 보여준 어머니와의 낡은 사진. 하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히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감췄던 비밀이라면 나도 지켜야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따뜻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사무실 불을 끄며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누군가를 향한 그의 마음이 이제는 편지 한 장 속으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하늘 어딘가로 천천히 흩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회사의 하루는 늘 분주했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도연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느꼈습니다. 책상 저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젊은 직원들 속에서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이하은. 그녀는 입사한 지 몇 달밖에 안 되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가 가끔 회의 중 그녀의 의견을 묻는 순간마다 하은은 늘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회장님, 제 생각에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잔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딸이구나. 그는 웃음을 삼켰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지만 그에게 그 비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장 한상민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신입 중에 이하은 씨 말입니다. 도연의 손끝이 살짝 멈췄습니다. 왜요? 최근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맡으셨다죠. 너무 빠른 승진 아닙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어 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순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챙긴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상민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건 바라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켜보는 걸로 충분하다. 드러내진 말자. 며칠 뒤 하은은 프로젝트 발표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내 전체가 그녀의 기획안을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여러 번 오갔습니다. 신입인데도 대단해요. 회장님이 관심 가질 만하죠.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하은은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단순한 평가 이상의 것이란 걸. 그녀는 몰래 가슴속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한 장의 편지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마음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하은은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포장지엔 이름도 쪽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리본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꽃잎이 말라붙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회장님. 하은은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고이려는 걸 꾹 참으며 액자를 조심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말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도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더 이상 편지도 과거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는 한 줄기 평온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수고 많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잠시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응. 내가 어디서든 빛날 수 있길 바라요. 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자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 딸. 내가 자랑스럽다. 시간은 흘러 몇 달 후. 하은은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축하 메시지와 꽃다발이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는 이름이 없는 카드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 카드를 가슴에 넣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렸고 그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건 오직 한 장면이었습니다. 서점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정연의 눈, 그리고 회사에서 성장해가는 하은의 눈. 그 두 시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갚을 수 있겠구나.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후에 찾아온 안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출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가슴속 편지와 액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분명 닿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실 창가에서 이도연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